네이버 담당자 하드 속 비안을 같이 훔쳐보는 비안인드, 네이버와 넷플릭스의 만남, 네넷 프로젝트의 마케터를 모셔보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넷 프로젝트 담당했던 마케터 남영환입니다. 이미 네이버 인스타그램에 한번 나오신 적도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보시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스타그램 채널이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넷, 사실 콘텐츠 업계, 마케팅 업계에서 올해 가장 화제가 됐던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어요. 캠페인이 잘 된 데에는 한 번에 꽂히는 네넷이란 이름이 사실 큰 몫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이름 어떻게 지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름은 굉장히 쉽게 지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 만남 자체가 되게 화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테크 플랫폼 간의 협업이 이때만 해도 많진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워낙 각자의 영역에서 좀 입지가 있는 두 브랜드이다 보니까 만남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에 집중해서 좀 이름을 지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태그라인이 네이버에서 넷플릭스를 이라는 태그라인이 나왔고, 그걸 좀 줄여보니까 자연스럽게 네넷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이버와 넷플릭스의 만남이 화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처음에 딱 내려왔을 때 심장이 좀 뛰셨나요? 엄청 뛰었고요. 명화님이 맡으셔서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은 조금. 조금은. 네. 네이버에서 넷플릭스라는 태그라인이 먼저 나오셨고 그래서 네넷으로 줄여 부르는 게 좀 자연스러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혹시 네넷 말고 좀 다른 후보는 없었을지도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큰 브랜드 간의 협업이잖아요. 네. 어떤 브랜드 이름이 먼저 나오는지도 좀 신경전 같은 게 있지 않나요? 넷네로 불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들고요. 예. 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기도 했었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넷플릭스 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자유롭게 좀 열려 계셔서 좀 협의는 자연스럽게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른 시안들 중에 기억 남는 거는 좀 만남 자체를 되게 판타지하게 풀어보자라고 해서 어느 날 네이버로 넷플릭스가 왔다, 이런 좀 서정적인 느낌의 태그라인도 있었거든요. 사실 요 태그라인으로 광고가 제작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긴 한데요. 네넷이라는 이름을 넷플릭스에 좀 설득시켰던 그 과정 조금만 더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근데 거짓말처럼 이 시안을 보자마자 다들 이거다라는 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네넷이란 말만 했을 때 모든 게 다 설득이 됐던 경험들이 되게 좀 저로서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팀에서는 이제 글로벌 팀에도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셔서 이제 이거를 영어로 표현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되게 잘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뭐 이게 좀 강한 긍정의 예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이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어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특히 네넷 프로젝트는 네. 마케팅이 가장 좀 화제가 되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네. 상 받으셨죠? 예. 운이 어떤 좋- 상? 이제 소비자가 뽑는 좋은 광고상이라는 상이 있는데요. 한국광고협회에서 주관하시는 상이고, 이게 좀 더 의미가 저한테 와닿았던 게 이제 소비자분들이 정말 선정하시는 광고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사용자분들이 되게 좀 이 광고를 좋게 보셨구나라는 반응이 더 느껴져서 그런 부분에선 더 좀 좋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네. 상은 혹시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있는 21층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테이블 위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예. 전시된 상. 예. 그런 거 있는 팀이면 좀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인데요. 이런 좀 광고,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도 수상할 정도의 광고들을 만드신 비하인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특히 오징어 게임의 핑크 가드들이 나온다든지 네. 이렇게 넷플릭스의 IP를 활용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 팀에서도 되게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광고를 좀 제작을 해보셨는데 단순히 로고 정도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봤었을 때 단순히 양사의 브랜드만 나열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광고를 만들 때는 어떤 새로운 하나의 브랜드로서
보여지는 게 사용자들한테도 인식되게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넷이라는 브랜드를 조금 더 전면에 세워서 저희가 마케팅을 했었고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어떻게 우연찮게 그 시기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발매하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버즈나 컨버세이션이 굉장히 올라오는 추이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활용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그 당시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IP를 저희 광고 안에서 자연스럽게 활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의 핑크 가드를 등장시켜 임팩트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말씀 주셨는데 네.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이버 사옥에 등장한 핑크 가드. 요거 좀 예. 비하인드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루버 이벤트라고 불리우는 이제 빌딩을 활용한 어떤 라이팅 이벤트인데요. 그 루버 이벤트를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단순히 네넷이란 글자를 빌딩에 띄우는 정도로만 기획이 됐었어요. 근데 워낙 아시다시피 네이버 사옥 앞이 경부고속도로이기도 하고 하루에도 수십만 대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어떤 공간이다 보니까 5개 광고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하루 전날이었나 이틀 전날 광고를 준비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핑크 가드가 여기에 서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바로 좀 실행에 옮기게 됐고, 내부에 185cm 이상인 분들을 급하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과 마케터 몇 분이 참여를 다행히 해주셔가지고 그 세 분이 핑크 가드에 복장을 하고 서 있는 상태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내 디자이너 분 중에 그 드론 촬영을 전문가 수준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재능 기부 형태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당일날 좀 촬영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왜 185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잘 나오길 바라는 맞습니다.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게 멀리서 잡아야 되는 앵글이다 보니까 좀 물리적인 길이가 있어야 화면에 잘 담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촬영하신 현장 잠깐 갔다 갔는데 예. 사실 보고 그 생각했어요. 나는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 로버 이벤트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예. 되게 재밌던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루버 이벤트 이제 5개 광고 외에도 그 실제 촬영한 영상 광고에도 정말 많은 삐안이 있으셨다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안을 보니까 하나의 광고만 나온 게 아니라 삐안 중에 실제로 만들어진 완성 광고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어떤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네, 저희가 한 페이지를 꽉 채워서 RFP를 좀 작성해서 드렸었는데요, 광고 대행사에.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요청드린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두 브랜드의 만남 자체가 너무 화제가 될 수 있는 만남이다 보니까 그런 만남에 좀 우리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주문 사항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광고 대행사 CD님도 그런 부분을 좀 캐치하셔서 태그라인을 잘 좀 더 디벨롭해 와 주셨던 것 같고요. 뭐 컬러적인 부분들도 좀 저희가 첫 번째 좀 제안사항에서 염두를 해뒀던 내용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워낙 양 브랜드가 각자의 아이덴티티가 될 만한 컬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컬러와 로고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별다른 설명 없이 이 두 브랜드가 만났구나라는 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컬러의 사용 관련해서도 좀 의견을 저희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총 3개의 스토리보드가 좀 좁혀졌었어요. 근데 저희 팀에서는 3가지 안 모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떤 걸 골라야 될지가 더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의도 진행이 됐었고, 특히 넷플릭스 팀이랑 논의한 끝에 오징어 게임 편으로 좀 좁혀졌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좀 판타지적인 미스테리한 느낌을 담은 제주도 편이 좀 제작이 됐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이제 초록색 잔디밭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 넷플릭스 IP들이 이제 출연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잔디밭은 이제 네이버를 좀 상징하는 어떤 역할이었고, 그 위에 세워진 캐릭터들이 빨간색 넷플릭스를 상징하는 어떤 메타포적인 요소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요거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시나리오 짜면서 느꼈어요. 이게 초록색이 네이버였구나. 그때 좀 되게 하는 진짜 그런 기분이 있었어서. 맞습니다. 알고 볼수록 이 네넷에 조금 숨겨진 재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상 광고들. 예. 예. 가장 큰 컨셉의 줄기는
이제 네이버를 상징하는 초록색과 넷플릭스를 상징하는 빨간색을 좀 상징으로서 활용해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컬러의 대비를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광고 영상을 제작을 했었고, 사실 그 두 개의 색상이 보색이거든요. 서로 잘 안 쓰는 색상이에요, 광고 같은 데서는. 근데 오히려 그런 점들이 더 기억에 남기에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릴리즈 됐던 오징어 게임 편을 보시더라도 그 공간의 컬러들이 다 초록색으로 꾸며져 있고요. 심지어 뭐 침대 위에 어떤 베딩 소품까지도 다 초록색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 그 인물들 핑크 가드들이 다 빨간색 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컬러 대비도 이제 각각 네이버와 넷플릭스를 의미하는 속성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요건 좀 이스터 에그인데, 그 첫 번째 편의 배경을 보시면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자를 좀 당겨서 보면은 초록색 풀밭에 핑크 가드 한 명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음에 공개될 광고를 암시하는 좀 이스터 에그 같은 요소였어요. 그래서 그 편과 좀 제주도 편이 연결되는 거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되게 전달하고 싶었던 어떤 재미 요소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촬영한 당시가 겨울이었어요. 10월, 11월 정도쯤에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이제 초록색 녹이 다 사라진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장소 헌팅을 하던 와중에 대관령에 그나마 조금 녹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촬영하신 담당자분들이 또 막상 가보니까 저희가 만족스러워 할 만큼의 녹이 남아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제주도 오름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촬영을 하게 됐던 어떤 비하인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당일 촬영처럼 전날 새벽 밤늦게 저희가 제주도로 날아가서 아침 일찍 촬영을 하고 촬영을 마치고 바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거의 광고 캠페인 릴리즈를 바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3일 뒤에 아마 릴리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체력적으로는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다들 워낙 준비한 내용들이 재밌기도 하고 빨리 이걸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들이 다 같이 있어서 좀 웃으면서 즐겁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들어보면 좀 영화 한 편 찍으신 것 같기도 해요. 예, 좀 저희한테는 영화가 맞았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 부분들이 네. 좀 많은 신경을 쓰셨다 이런 게 네. 느껴지는데 시각적으로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번 광고 시리즈에서는 좀 특별히 그런 부분 신경을 쓰신 걸까요? 신경 쓴 부분이 맞고요. 오징어 게임이란 IP 자체도 그런 시각적인 비주얼적인 톤 앤 매너가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지켜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컬러의 어떤 대비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광고를 찍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컬러의 표현이라든지 질감의 표현 같은 것들을 잘 살려주실 수 있는 감독님을 좀 수소문해서 찾아서 같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떤 그 아티스트 계정들이나 음. 타이포그래피 계정들 넘기다가 좋은데 하면 명환님이 항상 팔로우를 해놓으시거나 좋아요를 눌러놓으셨거든요. 네. 그 마케터로서 네. 좀 이런 레퍼런스를 보시거나 내 미적 감각을 기르거나 하는데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인스타그램 통해서 사실 요새는 너무 좋은 크리에이티브들이 업로드 되고 있기도 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좀 다니면서 보는 편이기도 하고, 정말 저희가 좀 차용해 볼 수 있는 어떤 레퍼런스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빠짐없이 북마킹해서 저희의 아이디어 재료로 좀 활용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좀 비주얼로 저희가 소통했을 때 좀 더 소통이 쉬워진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광고를 만드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광고도 어쨌든 뭐 메시지이기도 하고 뭐 결국 휘발되는 소재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사람 눈에 꽂혀야 되고 그 사람 마음을 좀 움직여야 되는 네. 예술품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주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놓치고 있던 시점인데 이번에 내넷 보면서 좀 그거를 다시 좀 되새겼던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네, 맞습니다. 거의 영화같이 느껴질 정도로 되게 설계하신 부분이 많은 프로젝트라고 느껴지는데요. 네. 이거는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혹은 이건 숨겨놨다 이런 좀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사용자가 딱 알아챘다 이런 거.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과 초록색 컬러 대비가 굉장히 좀 비주얼적으로
중요한 요소였어요. 저희가 좀 기획한 의도도 있었지만 되게 운이 좋게도 마침 저희가 광고가 오픈된 시기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즈널리티랑도 너무 잘 맞는 컬러웨이가 돼서 그런 부분들 사용자분들이 먼저 좀 알아차리시고 좀 반응으로 보여주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팀원분이 언젠가 한번 뭐 스레드에 올라온 바이럴된 글을 저희 팀방에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명동 신세계 백화점 앞에 걸려있던 큰 옥외 광고를 직접 촬영하셔서 이제 올리시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올려주신 게시물이었는데요. 빨간색과 초록색의 컬러 대비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이렇게 딱 맞춰서 컬러를 구성해줘서 너무 재밌게 광고를 봤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좀 의도를 되게 잘 읽어주시고 또 그거를 칭찬해주시는 글까지 올려주신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그 누가 칭찬해주신 것보다 되게 값진 칭찬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넷플릭스들의 되게 다양한 IP랑 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IP 협업을 하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당시에 좀 홍보 이슈들이 있었던 작품들 위주로 진행해보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그 작품들 위주로 좀 추려서 저희가 스크리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보통 IP를 선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좀 검수를 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예시로 말씀드리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배우분들 혹은 감독님까지도 이 작품이 전달이 돼서 이렇게 표현되는 게 괜찮을지, 오징어 게임의 핑크 가드들이 이런 식으로 걷는 게 맞는지, 이런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다 제작진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핑크 가드들이 작품 속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자가 하급자한테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는 하급자가 먼저 상급자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광고 속에서도 그런 세계관이 고스란히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광고도 보시면은 하급자가 문을 열면은 상급자가 그 하급자한테 먼저 말을 거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좀 철저하게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핑크 가드들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좀 디테일하게 가이드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세밀하게 반영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케터로서 이 얘기를 듣는 게 진짜 재미있으면서도 네. 식은땀 나요. 아, 저는 엄청, 이 예. 압박을 견디기가 진짜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사실 첫 번째 협업할 때는 압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저도 워낙 들어갔던 제작비의 규모나 이런 것도 컸었고 이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셨던 이해관계자분들의 수 또한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약속된 시간에 이게 온에어되지 못하는 부분이 고스란히 저의 좀 잘못으로 좀 생각이 됐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압박감처럼 느껴졌었는데 최대한 좀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도 어려우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페인 포인트를 그분들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서 최대한 설득 포인트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실제로 이해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인터뷰를 따로 했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되게 본인들도 오히려 자극이 됐었고 본인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좀 프로젝트에 임하시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에게는 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넷 이 콜라보가 성사된 배경에 되게 바이럴이 됐던 얘기가 있죠. 맞습니다. 네. 트러스트 미 라고 말했다는 이제 넷플릭스 쪽 담당자의 얘기로 설득이 됐었다. 이런 얘기가 커뮤니티에서 좀 화제가 됐었어요. 네네. 요 얘기 좀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이 말은 이제 넷플릭스 담당자분이 하셨던 말인데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되게 재밌었고요. 넷플릭스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가 굉장히 스트릭하게 있는 회사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랑 연동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연동들이 필요했는데 이제 각 양사의 스펙이나 기술적인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그걸 맞춰나가는 과정 또한 되게 쉽지 않았던 걸로 저는 전달을 받았었고요. 넷플릭스 코리아 오피스에 계신 그 기술 담당자분이 너무 이 상황들이 어렵고 난관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 종국에는 나를 한번 믿어달라, 나를 믿고 지원을 해달라라는 좀 요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그 글로벌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설득이 되는 포인트가 돼서 좀 기술적으로 연동이 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런 후일담을 저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번 협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넷플릭스에 맞춰서 진행했었어요. 물론 마케팅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 멤버십 사업을 담당하시는 사업팀에서도 넷플릭스를 위해서 풀어주신 부분들이 많았는데 넷플릭스 담당자분들도 네이버가 이 정도까지 좀 보여줬다면 우리도 믿고 가볼 만하다라는 좀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뢰에 기반해서 본인을 좀 믿어달라라는 트러스트 비라는 좀 말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거의 막 오피스 드라마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좀 멋진 사례인 것 네, 같아요. 예. 혹시 만약에 이제 이런 과정 설득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하셨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는데 담당자로서 이 캠페인 전체를 돌아봤을 때 이거는 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혹은 뭐 이런 부분에 잘 풀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도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중에 실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좀 넷플릭스에 워낙 재밌는 IP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다채롭게 다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최근에 또 넷플릭스에 릴리즈 됐던 애니메이션 중에 화제됐던 국내 애니메이션도 있었는데 저는 뭐 그런 애니메이션과 협업하는 부분들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애니메이션 버전도 언젠가 좀 보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어서 이제 내넷 캠페인이 계속 될지도 사실 저는 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이버와 넷플릭스 간의 이 끈끈한 제휴 계속 될 테니 네. 마케팅 혹은 이제 캠페인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좀 이어가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네넷으로 이런 것까지 해볼 수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리시는 그림 있을지도 좀 스포 네. 가능할까요? 그래서 일단 저희 캠페인이 끝나고 나서 되게 좋았던 점은 카페나 블로그 심지어 지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 지금 이제 내넷 가입했다. 내넷 가입해서 더글로리 볼 거야. 오징어 게임 볼 거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루어 봤을 때 내넷이라는 어떤 이제 브랜드명이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좀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이 브랜드를 좀 알리는 차원의 인지 차원의 마케팅을 많이 진행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콜투 액션을 강화한 좀 실제로 이 내넷이 구독까지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케팅 활동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워낙 이 내넷이란 말의 뜻을 재밌게 받아들여 주시는 사용자분들이 많으셔서 더 재밌게 풀어볼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문상훈 씨 광고가 오픈이 되면서 한 번 더 빠더너스 채널에서 네네테를 가지고 저희가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컨텐츠도 되게 좋은 반응들이 이어졌어서 그 네넷이라는 말뜻을 가지고 좀 더 컨텐츠적인 재미있는 그런 마케팅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마침 요 얘기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되게 잘 됐던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될 여지가 있는 프로젝트이고 그래서 담당자로서 본인에게 내넷 캠페인이 어떤 의미이실지 궁금해요. 예. 사실 저희 팀이 작년 7월에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의욕과 열정이 많았는데 제가 좀 팀을 리드하게 되면서 생각했던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용자들이 한 번쯤은 알아봐 줬으면 하는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만들면 우리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근데 이 내내 캠페인이 거의 저희의 첫 캠페인이기도 했었는데요. 너무 운이 좋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먼저 얘기해 주시고 주변의 반응들이 너무 뜨거워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컸던 캠페인이 되었고요. 이전 인터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저에게는 하나의 인생작 같은 캠페인이 됐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벤트 미리 준비하신 인터뷰 전부터도 미리 준비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멋진 한마디인데요. 인생작. 이런 캠페인을 한번 해보는 마케터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아, 네.
네이버 담당자 하드속 비안을 같이 훔쳐보는 비안인드. 오늘은 네넷 프로젝트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넷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신 사용자분들 혹은 네넷 프로젝트로 네이버 멤버십 처음 시작해보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은 사실 저는 프로덕트가 좋아야지 마케팅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좀 현실주의자인데요. 그래서 이번 네넷의 서비스의 프로덕트가 굉장히 잘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이버의 멤버십 팀과 넷플릭스 팀 멤버분들이 굉장히 수고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워낙 그런 부분들이 잘 뒷받침이 돼서 마케팅도 흥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참여하신 관계자분들이 모두 다 한마음으로 이 캠페인이 성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원분들 뿐만 아니고 뭐 멤버십 팀, 넷플릭스에 계신 다양한 팀원들 분까지도 다 한마음으로 좀 같이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캠페인의 어떤 결과로서도 나왔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분들에게도 좀 그런 마음이나 좀 의지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사하게 알아봐 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네넷 프로젝트 아직 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 특히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 3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 3에 맞춰서 문상훈 씨와 좀 촬영한 광고들이 아마 이 콘텐츠가 나갈 시점에는 릴리즈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특히 오징어 게임 3의 주인공들이 그 영희와 철수이거든요. 그래서 문상훈 씨가 이제 철수로 분장을 해서 등장을 하시는데, 그런 좀 깨알 같은 재미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와 넷플릭스의 만남. 만약 여러분이 캠페인 이름을 지으셨다면 어떻게 지으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비안인드 그리고 네넷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